네, 반갑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미국 경제 뉴스에서 이게 지금 화두였는데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3.3% 상승했다고 호들갑 난립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냐? PPI라고 합니다. Producer Price Index 이거죠. 이게 뭔데 올라서 지금 난린가? PPI는 뭐냐면 이거 지금 3.3 도매 가격입니다. 즉 소매나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생산 공장에서 출하될 때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좀 큽니다. 세 가지 정도 의미와 활용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PPI는 CPI보다 먼저 발표되겠죠. CPI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소매가죠.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 그러니까 PPI가 먼저 발표가 돼야 그 다음 CPI가 되겠죠. 도매가 다음이 소매니까. 그래서 물가 선행 지표다. PPI 가격을 보면, 지수를 보면 몇 달 후에 CPI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즉, PPI가 올랐다는 얘기는 몇 달 있다가 CPI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PI 숫자에 따라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강화될지 약화될지 이거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이 PPI 가격을 올려버리죠. 추락 가격을.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PPI가 올라가면 몇 달 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클지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PPI하고 CPI의 차이점은 뭐냐? 그 다음 PCE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다. 그래서 PPI가 CPI보다 선행되고 CPI는 경제 전반 물가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겠죠.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PC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PCE가 뭐냐? 이거는 Price Index for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이걸 얘기합니다. 즉 개인 소매 expenditure 비용 이걸 얘기하죠.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뜻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PPI, CPI, PCE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는 바로 PCE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입한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포괄 범위가 좀 넓어요. 넓게 보험료 이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I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지만 PCE는 좀 적은 편이고 연준이 CPI는 참고만 하지만 PCE는 기준 지표입니다. 그리고 CPI는 도시 소비자 가계만 측정합니다. 근데 PCE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플러스 정부 지출도 체크하고요. 보험도 체크합니다. 즉 제3자 지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PPI는 공장에서 출하되는 가격이다. CPI는 소비자가 내 지갑에서 돈 주고 사는 가격이다. PCE는 경제 전체 소비 지출 가격이다. 가계와 정부와 보험회사까지 다 아우르니까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세요. 25년 1, 4분기 Q1이죠. 이게 4월 달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24년 4사분기는 2.4%였어요. PCE가. 근데 25년 1분기에는 3.6%로 PCE도 올랐죠. 개인 소비 지출 지수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4월 4일이잖아요. 4월 2일, 4일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미 PCE는 상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꾸준히 PPI가 오르고는 있었지만 오늘처럼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3.3%까지 오르는 건 시장이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전망치는 2.5% 정도 상승할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2.3% 올랐거든요. 그래서 12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PI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근원 PPI라는 게 있어요. 코어 PPI인데 이건 뭐냐면 가격 변동이 좀 민감한 게 두 가지죠. 식음료하고 에너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가뭄이 진다거나, 그러면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수출입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가격 변동이 민감한 이 두 가지 업종을 뺀 나머지 PPI를 근원 PPI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원 PPI도 작년 대비 3.7%나 올랐습니다. 전망치가 3.0%였거든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그럼 이건 뭐 때문이냐? 트럼프가 벌인 관세 여파 때문이다. 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한산한 거리, 한산한 상가. 그렇죠? 관세를 일단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 기본 관세를 다 매기고 그리고 국가별로 또 보복 관세를 따로 매겼잖아요. 그리고 또 철강, 이런 자동차 25% 별도로 매기고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재료 가격이 올라가요. 원재료 가격이. 그러면 그거를 생산하려면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추락가, 도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자초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연준은 9월 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신 보도 보면서 인하 확률이 96%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거의 100%죠. 무조건 인하할 거다. 그리고 어쩌면 빅컵 0.25%가 아니라 0.50%까지 인하할지도 모른다 했는데 이 PPI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거겠죠.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 없죠.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잖아요. 그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하죠. 그래서 원래는 관세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심화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예상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3.3%나 12달 만에 최고로 올라버려서 어쩌면 금리를 9월에도 올리지 못하고 동결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애들이야 어쩌든 동맹국한테 막 하는 애들이니까. 자, 우리 경제는 그럼 어쩔까요? 한국 경제는 영향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내일 공휴일이어서 증시가 약간 주춤했겠죠? 시작할 때. 근데 뭐 오후 되면 다시 회복이 됐겠습니다만은 내일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되면 우리 경제는 그런 정도의 영향받을 만큼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 완벽하게 복귀가 됐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리,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주주 기준도 검토합니다마는 이 50억으로 다시 종목당 환원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조정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저러한 것들, 그리고 627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바닥에 다 뿌려져서 지금 90% 이상 소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경제는 그렇게 자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6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 다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이런 것에 영향받을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